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두 분 처음 오셨잖아요. 네. 혜림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하고 있는 25살 노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걸까요?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요. 바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게스트분 한 분 더 계시니까 네. 지수님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이고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항공무용 전공생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 게스트분 중에서도 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오셨거든요. 무용하면서 이런 거는 내가 좀 힘들다는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는데 이제 슬럼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또 무용을 그만두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른 전공으로 바꾸려고 해도 무용이 자꾸 생각나고 자다가 생각나고 메비우스 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결론은 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용의 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혜린님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여행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좀 제가 활발한 성격이라 스포츠 직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야구, 뭐 배구? 야구랑 축구를 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좋아하는 팀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 야구는 제가 서울 토박인지라 LG를 응원하고 있고요. 축구는 그냥 우리나라 경기면 다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기 보고 오면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요? 거기 가서 경기 시간은 길잖아요. 야구도 길고 축구도 좀 길 수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승리하면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신나게 응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이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거기 원래 또 치킨, 뭐 맥주, 뭐 이런 거 마시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게 바로 전데 모든 게 다 그냥 좋더라고요.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도 좋고요. 그럼 운동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관람하는 거 말고 내가 하는 운동. 네, 운동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럼 재수님은 혹시 취미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빵지술래라고 하는데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 빵을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랑 카페 가서 빵 먹는 거를 거의 취미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서울 토박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서 내가 진짜 좋았었던 빵집 하나만 알려줘요. 삼각 지역에 삼각 지역, 네. 요즘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요새 테디베르라고 있는데 약간 팁이 있자면 거기 이제 오븐이 있는데 네. 빵을 사시고 오븐 기계에 이제 넣으셔서 바로 먹으면 네, 직접 그 손님이 오븐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숨겨져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시면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 오븐이 있는지 네. 아니까 사자마자 거기에서 네, 바로 구워 먹는데 팁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 근처에 가게 되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두 분은 이런 스튜디오 오신 적은 있을까요? 저는 방송할 때 그냥 저희 조그만한 회사 스튜디오만 이용해보고 이렇게 여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럼 여기 분위기요? 아늑하면서 되게 친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에어컨이 빵빵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랑 에어컨을 얘기하시니까. 그럼 재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음악 스튜디오 이런 데는 가봤는데 이런 라디오는 처음인데 처음이군요. 저도 아늑한 분위기가 일단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살짝 긴장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때요? 긴장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편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채워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질문인데 유튜브 즐겨보는 거. 혜린님은 어떤 거 좀 즐겨봐요? 저는 사실 안 가리고 그냥 제 알고리즘에 따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제가 좀 찾아보는 거라고 하면은 ASMR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ASMR 콘텐츠? 네. 실제로 그걸 들으면서 잠을
잘 청해요. 아, 네. 오히려 잠자기 전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는 ASMR 그런 거. 음. 좀 수면에 도움이 되는 ASMR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콘텐츠가 나의 조금 더 제일 좋은 수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불면증을 겪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보다가 ASMR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면증 치료할 겸 ASMR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분야가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수님은 혹시 뭐 있을까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일상 브이로그는 어떤 보여주는 게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뭐 카페 가서 아니면 자기가 그냥 쇼핑하는 것도 보여주고 어떤 거에 좀 공감을 해요. 이게 아니 어떤 거에 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면서 시청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상을 하시는 아 그런 분들이나 것들이 아니면 좀 많잖아요. 전문직 하시는데 저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유튜버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자기 일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직장 말고 또 다른 회사에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다 똑같지만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비가 오늘 또 많이 왔잖아요. 아, 많이 왔죠, 오늘. 너무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오늘 오실 때 좀 어땠어요? 이게 비가 왔다 안 왔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7월부터 조금 이렇게 확 더워졌다가 비가 왔었을 때는 뭐 이게 도깨비 장마라고 오늘 또 아침에 좀 오다가 살짝 덜해졌다가 맞아요. 제가 여기 올 때는 또 심하게 왔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날씨.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마 이번 주까지는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좀 라디오 DJ가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비 올 때 이 곡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갈 때 원래 비 오면 조금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 곡 혹시 있을까요? 저는 폴킴의 비라는 노래를 아, 추천드리고 폴킴의 싶어요. 비. 근데 너무 좀 집에 가면서 적적하실 수도 있는데 감성이 막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냥 폴킴을 좋아해서 추천해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뭔가 그래도 뭐 적절한 또 노래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혜린님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좀 저도 감성에 젖는 노래를 추천해드릴까 하다가 좀 다른 분위기로 우산. 유나님의 이제 우산이라는 노래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싸이 콘서트를 갔는데 이거를 에픽하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듣게 되니까 더 좋았고 지금 딱 떠오른 생각이 거네요. 났어요. 네.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혜린님은 전혀 저랑 다른 세대인데 우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진짜 오래된 노래거든요. 저는 폴킴의 비는 들어본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감성이 아마 조금 우리 세대에 있지 않을까. 좋네요.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비 올 때 이런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청취자분들끼리 또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7월에 비 왔었을 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일십의 조건이에요. 이게 참 주제로 할 때 어려웠던 게 일십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마다 이 일십을 뭐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친한 사이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방식이 다르잖아요. 두 분 혹시 어때요? 나는 그래도 언제는 일십을 좀 한다. 뭐 이렇게 친구들 대화 사이나 단톡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까요, 혜린님? 그냥 저는 이쯤 되면 대화가 마무리됐구나 싶을 때 제가 일십을 하는 편이긴 한데 친할수록 더 일십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또 할 말이 또 곧 이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십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군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친구 중에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친구는 없어요. 왜 너 일십해?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에이 너 나 알잖아 원래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아무 말 못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아 맞다 너 원래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친구 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원래 신뢰도를 쌓아 놓으니까 그런 일십을 부분에서도 해도 그래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닌 거잖아. 그쵸. 야 너 왜 일십해 이런 느낌인 것 음, 같아요. 서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 그럼 혹시 가족, 부모님 말 걸었거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면 뭐 제가 형제 관계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할 때가 있을까요? 가족끼리도 일십을 되게 저희는 자주 해서 잘 전달이 됐겠거니 싶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일십을 못하게 되는 거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일십을 못하죠. 공과 사의 관계에서 사적인 거에서는 내가 일십을 남발할 때도 있다. 그쵸. 근데 공적인 관계, 직장 뭐 아니면 선후배 관계가 됐었을 때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거나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군요. 끝까지. 교수님은 어때요? 저는 좀 10명 정도 넘는 단톡방은 오히려 대답을 잘 안 해요. 대답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이런 경우가 같아요. 진짜 많잖아. 우리가 네. 단톡방에 기능이 생기면서 막 30명, 20명 방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방도 5명, 6명 아니면 4명 방도 여러 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카톡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떤 친구는 막 그 수다 본능이 있어서 알림이 계속. 빨간색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볼 시간은 없어. 그럼 일십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내가 일십을 당했는데 기분이 나빴던 적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일십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일십이라 생각을 않아요. 안 해요. 그러면 네, 나쁘지 않아요 전혀. 그렇군. 그럼 연인이 일십을 했다면 나빠요. 그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 가족은 괜찮지만 연인은 또 안 되는 거는. 저 연인은 뭔가 계속 이제 공유하고 내가 뭐 하고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일십하면은 잉? 왜 대화가 왜 끊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잉?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사고군요. 어때요? 지수님은 그러면? 전 또 웃기게 또 이제 단체 방에 제가 올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그건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단톡방에서 어떤 걸 올렸는데 이게 맥이 사라지면 맥커터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흐름을 끊었다라고. 네. 그럼 또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올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일십하지? 네. 근데 그 사람들마다도 다 각자가 이따 대답해야지. 뭐 아니면 나중에 다시 봐야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DM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자를 보내도 뭐 그전 시대는 삐삐 네. 뭐 저도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냥 오로지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다만 지금은 카톡이 생기고 인스타도 보내면 읽음 안 읽음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기능이 생기고부터 더 서로가 서로에게 빠르게 대답을 원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일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몇 시간까지 대답이 안 오면 이건 일십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근데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답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단체방에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상 항상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잖아요. 단톡방 아니면 그리고 일할 때도 요즘에는 단톡방을 안 쓰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단톡을 통해서 업무가 오고 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감정을 쏟고 싶지 않은 거야.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십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방어 기제로 작용이 될 때가 있다. 그거에 조금의 대안책이랄게 요즘 그 카톡에 하트 누르기라거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요런 거 같아요. 뭐 따봉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런 원래 거.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는 있거든요. 맞아요. 이모티콘으로. 음. 근데 카톡에서는 그게 좀 늦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업무할 때는 원래 체크하거나 확인했다는 기능이 있으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네라든지.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카톡에서 좀 순기능을 넣어놓았고 일십을 하는 건 그래도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두 분이랑 오프닝 토크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